네, 범죄의 재구성. 오늘은 최근 여당에서 발의한 성관계 녹음 처벌법에 대해 짚어봅니다. 너무 핫한 이슈죠. 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명탐정 중령 코난, 자칭, 타칭, 형법계의 언터처블,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주 뜨거운데요. 이 법안 내용부터 좀 천천히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다 국민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14조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만 나와 있지 녹음을 해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지금 제가 특정 사이트를 말할 수도 없고 어떤 딥웹을 말할 수도 없지만 네. 영상물뿐만 아니라 음성으로 되어 있는 사람의 어떤 그 목소리가 담겨 있는 성관계의 목소리. 예, 그게 이제 그 유튜브나 뭐 이런 쪽에 계속 올라오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실제로 올라오는 것들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있고 그것들을 이제 성적 유의의 대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 것이냐. 지금 사실 그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뭐 특정 소리와 음량만 들어와 있지 어떤 특정인을 구체화할 수도 없고 누군지는 모르고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 없으면 정말 그냥 지금 이런 소리와 똑같은 음향과 같은.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 이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지금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녹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전화, 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녹음을 하면 그 자체로 그러니까 상대방의 동의받지 않고 녹음을 하는데 이걸 뭐 비밀 녹음이라고 저는 말하지 않고 이거는 불법 녹음이라고 말을 해야 되고 그러한 불법 녹음을 하면 3년 내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딥웹이라든가 다크웹이라든가 아니면 뭐 SNS에 올리게 되면 그게 영리 목적으로 올리게 되면 그래서 그걸 배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고 사실 이게 어떤 문제도 조금 발생할 수 있는가 하면 이러한 음성을 가지고 가해 그러니까 그 젠더의 문제는 제가 좀 뺄게요. 이 남성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죠. 그 피해자에게 협박할 수도 있잖아요. 그 촬영물을 가지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할 수도 있듯이 올리겠다. 이런 걸 가지고 하면 그냥 협박죄가 아니고 성폭력 특별법에 해당되는 협박죄로 1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해당되는 법안을 이제 올렸습니다. 아하. 자, 조금 전에 현재의 성폭력 특별법에는 녹음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촬영 행위는 그동안 많은 뭐 문제가 제기가 돼서 도입이 되고 또 형량도 계속 상향됐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면 어떤 형량이 있습니까? 저도 우리 표디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계속 형량이 말씀 주신 대로 올라가서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고 촬영을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이제 죄가 되지 않지만 그게 동의를 받고 촬영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동의받지 않고 유포하는 행위를 옛날에 처벌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처벌하는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는 굉장히 꼼꼼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거기에는 영상물만 들어가 있지 녹음은 없다. 목소리는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꼼꼼하게 그래서 같이 비례를 맞추자 이런 거죠. 앞서 말씀하신 게 명예훼손죄로 현재는 누군지 확인이 된다면 이게 뭐 누구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거 안에 또 그 피해자의 어떤 그 명예가 훼손되는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데 명예훼손죄는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다, 그렇죠? 가볍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성폭력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녹음 행위를 처벌하겠다. 영상 촬영과 마찬가지로 처벌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찬반 양론이 팽팽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얘기를 나누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본인의 의견이 있으실 테니까요.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주시거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건 뭐 무료고요. 의견 주시면 방송 중간중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많은지 한번 저희들이 취합을 좀 해볼 테고요.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이거 정말 팔이 날리는 소위 말하는 한산한 네. 곳인데 네네. 별로 만들어 놓고 좀 들어와 주세요. 국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오시거든요. 그런데 이 법안 때문에 난리가 났네요. 그렇죠. 2만 개가 넘는 의견이 등록될 정도인데 자 일단 먼저 찬성 쪽 의견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불법 촬영물이 처벌을 받는다면 불법 녹음도 똑같이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사실 이게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충격적이었다라는 이제 의견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찬성 쪽 의견이 이제 되는 것이고 예. 이제 반대편 의견에서는 아니 이게 어떤 성행위에서 유일하게 어떤 오해를 받고 합의가 됐는 성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합의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때 그 사실을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소위 꽃뱀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분명히 합의했는데 합의의 의사가 뒤집어졌을 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거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찬성과 반대 의견의 주된 논점입니다. 아하. 자, 뭐 좀 명확해 보입니다. 어떻게 네네. 본다면 왜 이제까지 촬영만 처벌했느냐. 녹음도 촬영 못지않게 피해자에게 정말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끝없이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인데 왜 이제서야 네네. 이런 의견이고 다른 쪽은 아니 합의해서 성관계를 맺어놓고 나중에 합의 안 했다고 입장 태도 바꾸면서 성폭력이라고 고발 신고하고 이런 피해 당할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녹음했는데 왜 이걸 처벌하냐. 예를 들어 유포는 처벌해도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그런데 왜 녹음하는 거 그 자체를 그 처벌하냐. 자체를 처벌한 이게 가장 많은 것 3년이냐 같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법적인 예. 부분, 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게 됐는 게 그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말 듣고 싶어서 네. 이제 이 내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바라보는 시각이 거의 정치적 시각하고 똑같아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거는 정말 녹음해서는 안 된다는 그 참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건 녹음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내가 그런 어떤 내밀한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모습이 그게 촬영이 됐건 녹음이 됐건 그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이고 이제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 상황이 뒤집어졌을 때 나의 방어 수단이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게 과연 녹음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문제인데 이게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달라져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저희 법조인 쪽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통신비밀보호법. 이게 참 저는 대한민국 사회를 불신의 사회로 만들고 불신의 사회에서 공포의 사회로 만드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통신비밀보호법에는 타인이 당사 녹음을 하면 불법이지만 당사자 간에 녹음을 하면 그거는 통신비밀보호법의 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쉽게 말해서 표디하고 저하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제 전화가 사실 이게 우리나라 휴대폰 삼성이기 때문에 하는 순간 녹음될 수가 있거든요. 자동 녹음이 되고 그거를 한 10년 정도 있다가 그걸 이제 알리는 거예요. 그럼 알리면 그때 나한테 이런 얘기 했잖아. 증거 여기 다 있어. 있어. 그렇게 하면 사실 그게 당사자 간의 녹음이기 때문에 제가 표디한테 녹음되는 걸 알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건 적법한 녹음. 내 허락도 없이 녹음했어. 불법이야. 아니야. 그거는 너랑 나랑 같이 동의하고 녹음했는 거라고 보이는 거니까 그 녹음은 괜찮은 거야. 그런데 만약에 카페에서 옆자리에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몰래 녹음했다. 그거는 이제 이거는 타인의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는 거니까. 거기까지 이해가 가능하고요. 잠깐만요. 일단 그러면 법률 전문가들 의견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성범죄 무고 상담센터 문성호 소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범죄 피해를 본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상대방 유죄를 입증하는 경우가 대부분 녹음인데 범죄자는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고 피해자나 무고한 사람은 증거를 확보하려고 한다. 증거 확보하려는 수단을 없애려고 하는 거 누구를 위한 거냐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법무법인 LF의 이경민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CCTV가 있거나 다른 목격자가 있는 경우가 없다는 특수성이 있어서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면 녹음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증거마저도 없게 되면 일관된 진술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승희 대표는 실제 사례를 반영한다기보다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가상의 사례들에 관한 주장이다. 아무리 다른 방식의 성폭력이라고 하더라도 녹음을 그 자리에서 하기가 쉽지는 않다. 진짜 성폭력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녹취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증거로서의 녹음이란 것이 사실 실제로는 있기도 좀 어려울 뿐더러 가상에서 하는 이야기지 사실은 이 녹음 자체는 증거로서의 확보보다는
성폭력 촬영과 마찬가지의 이런 유포 목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많이 의견이 엇갈립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해주신 통신비밀보호법상에 누구나 자기가 참여한 대화는 상대방 허락 없어 녹음이 가능한데 이거 만약에 성폭력 특별법 개정에서 성적인 의미라고 해서 이걸 불법이라고 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과 충돌하는 거 아니냐? 네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가장 큰 되는 문제. 거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혹시 통신비밀보호법 내용을 몰랐다면 그 통신비밀법에서는 당연히 당사자 녹음은 전혀 문제 없고 그걸 제3자에게 알리는 것도 문제가 없는데 물론 알려서 명예훼손이 되는 거는 처벌하는 건 다른 문제고요. 그건 당연히 알리는 것까지 가능한데 그러면 어떤 그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녹음을 당사자에 알리지 않고 내가 녹음했다는 게 불법이라면 그러면 통신비밀보호법하고 이 법의 상충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 미국 끝이 당사자 간의 녹음도 저는 제3자에게 알리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된다. 저는 당연히 그 부분을 개정해서 대한민국이 좀 신뢰의 사회 적어도 믿는 사람끼리 대화 녹음을 했다면 그 말이 제3자에게 알려지는 것은 분명히 불법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강선우 의원께서 만들어 놓은 이 법도 사실 촬영이 불법이라면 녹음도 불법이어야 되는 거고 그건 당연히 비례적으로 맞는 이야기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지금은 법이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타인 간의 녹음 속에 분명히 당사자의 녹음은 포함 안 된다고 그러고 그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제3자에 알리는 걸 전혀 문제시 삼지 않는데 이거는 신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영역도 불법의 영역으로 조금 해석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양자의 법이 한목적적으로 조금 이렇게 충돌의 여지가 분명히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글쎄요. 이게 세대 차이인지 어떤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조금은 보수적이거나 전통적인 관념에서의 성관계라는 것은 상호 간의 신뢰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존중과 애정. 그런데 녹음을 해야 할 정도까지 된다. 이게 조금 불편하고 뭔가 낯설긴 한데 뭐 요즘 젊은 분들은 생활상이 우리랑 많이 다를 테니까 그런 문화의 차이도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조심스러워요.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네네네. 일단 지금까지 들어온 문자 의견들 잠깐 좀 보겠습니다. 3780번님.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할 유일한 방법이 음성 녹음인데 녹음이 불법으로 되면 피해자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말씀이시고요. 이게 반대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가해자 피해자가 이게 그러니까 녹음으로 네, 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란 거는 무고의 피해자 말하는 거죠. 그렇죠? 무고의 피해자, 억울한 고소의 피해자 이렇게 이해하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뭐 여성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원하지 않는 성폭력이었다. 그래서 남성의 입장에서는 나는 합의가 했다. 합의하고 나는 분명히 어떤 내밀한 영역에서의 관계를 가졌는데 지금 성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피해 여성에서는 그게 성폭력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녹음을 했으면 나는 싫다라고 분명히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야, 네가 노라고 말하는 거는 나의 입장에서는 예스야. 그러니까 네가 노라고 말했는 건 나는 합의라고 생각하고 그 내밀한 영역에 대한 어떤 성관계를 가졌으니까 이거는 성폭력이 아니야라고 할 때 피해 여성이 만약에 그걸 녹음했다면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는 내가 분명히 이때 아니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뭐 젠더 문제가 나고 좀 죄송한데 그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무시하고 어떤 행위를 계속했다면 성폭행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5345님 찬반이 갈린다는 게 충격입니다. 네, 이분 말씀은 뭐 당연히 필요한 법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2904님 성관계 불법 촬영과 음성 녹음도 당연히 같이 높은 형량으로 처벌해야죠. 같은 취지 같고요. 최은섭님 불법 녹음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녹음과 촬영 동일시라고 생각됩니다. 같은 의견이고요. 문은경님 녹음 그 자체도 처벌해야 될 것 같네요. 유포가 아니라도 문제되죠. 반면에 다른 의견들도 있습니다. 태은봉님, 이건 많이 올라왔네요. 녹음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이시고요. 양금숙님, 가해자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촬영이나 녹음은 미리 공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미리 합의하자 그럴 필요가 있다면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9056님, 법안 반대합니다. 남자들 입장에서는 무고에 대한 어찌 보면 유리한 방법인데 앞서 나왔던 이야기들이고 0745님 그럼 차 블랙박스에 녹음되는 것도 불법이라고 고소당할 수도 있게 되진 않습니까? 미리 블랙박스에 음성 녹음이 된다고 고지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거는 승지현 위원님이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들이 보통 이제 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의 녹음은 당연히 그 당시에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더라도 그 둘 당사자에 있는 영상을 녹음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자체는 사실 지금까지는 다 저희들이 적법으로 받는 거죠. 예. 그 목소리도 당사자 간의 녹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적법으로 보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그 당사자의 영역에서만 보호되는 거지 그게 제3자로 만약 블랙박스를 떼가 영상을 떼서 그걸 어떻게 다른 친구에게 알린다든가 제3자에게 알리는 건 분명히 잘못됐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강순우 의원이 만들었는 이 법도 정말 당사자 간의 녹음이 불법으로 만약에 본다면 아까 통신비밀법 그 당사자 간의 녹음도 불법이어야 되고 적어도 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당사자 간의 녹음이 불법이 아니라면 그냥 그 음성을 녹음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라고 봐야 되고 예. 유포하는 것만 불법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런지 녹음되어 있는 건 언제든지 유포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녹음이 되었다는 것 자체를 허용하는 것은 아하. 사후에 유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라서 저는 통신비밀보호법상에도 사실 저희들 특수 미국에서 나온 어떤 그 전화기 종류에는 녹음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앱이 나왔어요. 녹음 가능한 그래요? 앱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렇구나. 우회하는 것들이 있는. 잠깐만요. 앞서 나온 얘기지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예. 그 처음에 제가 혼돈했던 거 있잖아요. 네네. 피해자한테 성폭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그 예를 들어 그 상황이 뭐 직장 상사든 막 이렇게 회피하기 어려운 사람이 막 이렇게 했을 때? 유인을 해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도주 탈출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거 나중에 고소라도 하려고 내 녹음하겠어. 근데 이게 만약에 새 법이 통과됐을 경우 그러면 불법이 되잖아요. 그것도. 네네네네. 그러면 불법이 되면 증거 능력도 없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지금 제기된 거거든요. 저는 만약에 이게 그런 상황에서 녹음하는 것은 전 정당행위 이게 구성요건상 위법이라 할지라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된다. 위법성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여성의 입장에서 정말 저는 그런 경우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있겠죠. 하거든요. 예. 그 사회 초년생이 어떤 사회에 있는 기득권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게 성폭력이 아니더라도 그냥 서치기라 하더라도 되게 기분 나쁜 일이고 보통 우리가 성폭력이 성추행이 일어났을 때 네가 그 자리에 서가 있었지 내가 너에게 터치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녹음을 할 때 왜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셨나요? 라는 게 녹음이 되어 있으면 그 상황이 입증될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녹음을 해서 그게 법정에 현출된다 할지라도 강선우 의원의 법에 따라서 비밀 녹음으로서 3년 이하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그거는 나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저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네. 어쨌든 가해자든 피해자든 자신의 그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서 녹음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아프고 불행하고 불편하죠. 그렇긴 하고요. 또 다른 측면은 꼭 녹음이어야만 하느냐. 그렇죠? 녹음이 없다고 해서 과연 우리 법정에서 정말로 그렇게 억울하게 진실이 뒤바뀌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사실 뭐 지금 우리 대법원이나 아니면 검찰 쪽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피해 여성의 일관된 주장이 있고 네. 그 내밀한 영역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면 성폭력 범죄에서는 피해 여성의 어떤 신빙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록 녹음이 없다 할지라도 상황적 요건이 분명히 판단이 되면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은 종래와 달리 좀 성인지 감수성과 피해자다움을 그 성폭력 범죄에서는 필요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유죄 판단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억울한 그러한 무고를 당하는 분, 소위 꽃뱀이라든지 합의에 동의를 해놓고서 아니라고 하는 분들 역시 법원이 그냥 그렇게 속아 넘어가고 함부로 판결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다 정황을 수사기관도 다 엄청나게 그 수사하고 정황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요. 좀 그러한 신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그렇네요, 진짜. 네, 이래저래 굉장히 뜨거운 법안이라서 오늘 이 시간에 찬반의 근거들 그리고 법안의 미비점들 살펴봤고 여러분들 의견도 많이 살펴봤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최종 판단은 청취자 여러분 나아가서 국민 여러분 또 국회에 맡기고요. 범죄의 재구성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재현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